자, 이 확통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적 추정 여기 테마를 좀 할 건데 내용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보고 뒤에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 통계적 추정. 그 앞단원까지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분포를 배웠어. 이항 분포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건데, 추정을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좀 지식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우선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해서 나와. 모집단과 표본. 이제 모집단은 이제 그 모라는 글자가 무슨 모자냐? 무슨 모자일까? 어미 모자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원래 태초가 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집단이 이제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집단에서 내가 일부 샘플을 뽑는 거야. 샘플을 몇 개를 이제 뽑는 건데 그 뽑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는 모집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에서 일부를 내가 뽑아내는 거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부 뽑아내는 거를.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이제 무슨 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첫 번째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집단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 조사를 하긴 하는데 집단 전체를 조사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원래 있던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집단 전체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집단을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모집단 조사. 자, 모집단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를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전체잖아. 집단 전체. 그러면은 전체를 다 조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전수조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한다 해서 전수조사. 그 다음에 그 조사 대상이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가지고 뽑아내는 거거든. 일부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뽑는 표본조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표본조사.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만약에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 그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이런 것들은 그 대상 전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됐고요. 이제 인구수 세는 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누락이 되면 안 되고 더 많이 세서도 안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인구를 정확히 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막 옛날에 막 몇천 년 전에도 사실은 막 이제 인구조사 막 이런 거로 이제 예전에도 정확하게 세는 걸 이제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전수조사를 해주시는 것이고, 전수조사.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는 이제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다 조사하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있거나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그 기타 등등이 이제 소요가 많이 들어갈 때에는 표본조사를 이제 우리가 해줍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과일의 당도조사, 전구의 수명조사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일의 당도를 조사할 건데 그러면 이제 한번 찔러봐서 거기에 당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냐 이제. 근데 이제 모든 과일을 조사하면 안 되겠지. 모든 과일 조사해버리면 다 찔러봐야 되잖아. 그럼 팔 수가 없으니까 일부 샘플만 가지고 조사를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나는 이제 찔러보는 거야. 일부만 가지고. 그러면 일부만 가지고 얘는 과일의 당도가 이 정도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전체 과일의 당도는 한 이 정도쯤 되겠구나 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전체는 한 이 정도쯤 되겠구나.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그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모집단. 그 모집단에서 이제 내가 일부 뽑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자, 또한 표본조사에서 뽑은 그 표본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 만약에 전체 이 모집단에서 내가 4개의 표본을 뽑았으면은 표본의 개수가 4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4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4. 자, 그리고 이제 임의 추출이 있습니다. 임의 추출. 자, 이제 임의 추출은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추출을 하는 거야. 뽑을 때 이제 랜덤하게 이제 뽑혀야 되는데 막
특정한 경우가 이제 막 더 많이 막 추출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완전하게 랜덤으로 이제 우리가 뽑아야 되는 모집단에 있는 각 대상이 똑같은 확률로 추출이 되도록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한 번 추출된 대상, 내가 만약에 이제 대상을 만약에 뽑았으면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되돌려 놓고 또 다시 뽑는 거를 우리가 다시 상황을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복원 추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복원 추출. 얘는 복원 추출이고, 반대로 한 번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거. 뽑고 나면 얘는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안 뽑는 거야. 이러한 추출을 우리는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복원 추출.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복원 추출은 내가 뽑았던 걸 다시 되돌려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뽑을 때 내가 방금 뽑았던 게 또 뽑힐 수도 있는 것이죠. 방금 뽑았던 게. 그렇게 따지면은 이 복원 추출은 약간 어떻게 뽑는 거냐면은 뽑고 나서 다시 되돌리고, 뽑고 나서 다시 되돌리고, 약간 이런 거니까 독립시행처럼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독립시행. 매번 뽑을 때마다 확률이 이제 변하지 않는 게 독립시행이었잖아. 그런 시행으로 볼 수 있고, 비복원 추출은 이제 공을 이제 뭐 꺼낸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꺼낸 공은 이제 다시 넣지 않고 그 남은 공 중에서만 이제 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통계 단원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웬만한 임의 추출은 다 복원 추출을 얘기합니다. 복원 추출.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비복원 추출을 물어보면 반드시 문제에서 얘기를 할 거야.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꺼낸 것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이런 설명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런 언급이 없으면 다시 상황을 되돌리는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하세요. 복원 추출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내용이 이제 깊이가 있는데 다 봅시다.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게 있어. 모평균과 표본평균. 일단 이제 모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이제 모집단에 원래 있던 그 태초가 되는 그 원래 집단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표본평균은 내가 이제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을 거잖아. 그 일부 뽑은 것들을 이제 평균을 낸 것을 표본평균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냈냐 아니면 요 조그만 내가 뽑은 것에 대해서 평균을 냈냐 요 차이인데,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이제 어떤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여기서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요 세 가지만 이제 볼 거거든. 요 세 가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모집단에서 내가 이제 평균을 내가 알고 싶고 분산을 알고 싶고 표준편차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그 모라는 글자만 이제 붙여 주셔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 해서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라고 이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모평균은 이제 M이라고 이제 기호를 우리가 붙이고, 모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 애초에 이제 이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표준편차로서 원래는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거꾸로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인 것처럼. 그래서 얘는 분산은 제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는 그냥 시그마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모집단 집단의 그 전체에 대한 특성인 거고, 만약에 내가 일부 뽑은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표본이라는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자, 내가 이제 그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야. N개의 표본. 그럼 그 뽑은 N개의 그 표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매기고 분산을 매기고 표준편차를 이제 매긴 게 표본이라는 이제 글자만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표준편차. 표본이라는 그 글자만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표본이라는 글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저거만 이제 붙여주시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밑에도 나와 있는데,
표본 평균은 이제 요 막대기 기호를 붙여. 그래서 저 막대기는 우리가 이제 막대기 바, 영어로 바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x 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은 이제 s 제곱이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s로 나타냅니다. 그 위에 거랑 차이가 있는 게, 그 모집단에서의 분산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라는 이 기호를 쓰는데, 표본에서의 분산 표준 편차는 이 s라는 기호를 쓴다라는 요 차이가 있어. s. 자, 그러면 얘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x바 같은 경우에는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 샘플을 내가 만약에 뽑게 되면은 걔네만 가지고 평균을 이제 매기는 거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그 뽑은 개수를 해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x바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만약에 내가 뽑은 표본이 뭐 x1, x2 이런 것들이었을 때 걔네들을 이제 다 더해서 평균을 이제 매기는 거지. 그래서 n개의 표본을 뽑았으면은 저 n개를 다 더해 주신 다음에 나누기 n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게 표본 평균이 될 거야. 표본 평균. 저게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그 s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산 원래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분산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자,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 각 자료들마다 편차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편차라는 거는 이제 그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 것이었거든. 평균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 상황에서는 지금 각 자료의 값이 x1, x2, xn으로 주어져 있을 때 각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 여기서의 평균은 x바야. 그럼 그 편차의 제곱에 대해서 싹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개수로 하는 거였거든. 나누기 개수. 그래서 x1에 대해서 편차 계산한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서 마지막 n번째까지 가서 그 편차를 계산해낸 거를 다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거를 이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요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의 한정에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n-1. 원래는 그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n-1로 나눕니다. n-1. 제곱입니다. 네, 제곱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왜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느냐?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뭐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 정도만 알면 되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만이 뭐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냥 n-1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이 s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위에 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당연한 건데 왜 굳이 저렇게 써놓냐면은, 그 표준 편차라는 거는 애초에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한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분산에 그냥 루트 씌운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당구장 표시 이제 중요한데, 목평균이라는 값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 x바라는 놈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저 당구장 표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구장 표시? 애초에 이제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만약에 조사하면은, 그 전체를 조사하는 거면은 그 전체의 평균 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 그지? 내가 이 몇 개를 뽑는 게 아니고, 요 몇 개를 뽑는 게 아니고, 전체의 평균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일 거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값.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표본 평균 x바를 한번 보시면, 얘는 내가 일부 샘플을 뽑는 거였잖아요. 일부 샘플을. 그럼 일부 샘플을 뽑을 때, 내가 이제 뭐 5개를 뽑자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했으면은, 이렇게 5개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5개 뽑거나, 이렇게 5개 뽑거나, 각각 뽑을 때마다 그 평균이 다 다르게 나오겠지? 표본 평균 x바가 다 다르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값이 매번 달라지는 확률 변수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모평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인데, 표본 평균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닌 거야, 이제.
뽑을 때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좀 응용하면 그 여기서 얘기했던 이 표본 분산이라는 거랑 표본 표준 편차라는 이 두 값은 확률 변수일까 아니면 상수일까? 저거는 확률 변수일까 아니면 상수일까? 저건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거는? 일단 얘는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어. 변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는 뭘까? 그럼 얘네는? 얘네는 확률 변수일까 아니면 상수일까? 뭡니까 이거는? 아저씨 뭡니까 이거? 상수? 얘도 확률 변수입니다. 왜냐면 뽑을 때마다 얘도 값이 달라지지 않겠니? 얘네도? 이렇게 5개 뽑든 이렇게 5개 뽑든 그 표준 편차나 분산의 값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얘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확률 변수인 거야. 쟤네들도 이제. 쟤네도 사실은 확률 변수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불렀는데 그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또 계산을 해냅니다.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까 내가 표본 평균은 이 매번 뽑을 때마다 그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확률 변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저번 시간에는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하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있으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었고 분산도 계산해 볼 수 있었고 표준 편차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자 하는 특성, 여기서는 요 3가지를 이제 주로 확인하고 싶은 건데,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요런 값들을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평균이든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근데 방금 전에 앞에 X바라는 요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바도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거. 그 다음에 X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분산이 뭔가 있을 거고, X바라는 놈도 결국에는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있을 거야.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제는 저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X바에 대해서. 이게 말장난인 게 이 앞에 있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앞에 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를 얘기했었잖아. 저거는 내가 뽑은 표본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낸 것이고, 뽑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나오는 요거 있지?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내는 건 뭐냐면은, 저거는 뭐냐, 일단은 내가 그 5개를 뽑는데 5개를 뽑을 때마다 그 표본 평균의 그 값은 매번 다르게 나올 거야. 그지? 매번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그 매번 다르게 나오는 값이다 보니까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확률 변수. 그러면은 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 이 값 있지, 표본 평균이라는 값, 그거를 이제 분포로 나타내는 거야. 분포로 만약에 나타냈을 때 그 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분포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앞에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부 뽑은 표본에 대해서만 내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내는 것이야. 요 차이가 있고, 요거는 표본 평균이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낸다. 근데 이제 요 표본 평균에 대한 요 3가지 정보는 그 기존에 있던 모집단에 대한 정보 있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 시그마, 이 모집단의 정보가 그대로 활용이 돼서 계산이 되거든, 얘가. 자,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 일단 결과부터 쓰고 들어갈 건데, 결과부터. 자, 이게 X바가 표본 평균인데, X바의 평균은 원래 평균, 모평균과 같습니다, 이거는. X바의 평균은 M이야, M.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이제 그 전구가 있어, 전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전구가 수명이 만약에 평균 100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 1000시간 평균. 그럼 내가 여기 공장 전체에서 나오는 전구 이무유를 하나를 뽑으면 평균 수명 시간은 1000시간인 거야. 1000시간. 근데 내가 이제 이 전구를 한 100개를 뽑을 거야. 100개를. 그럼 그 100개를 뽑으면은 그 뽑은 100개에 대한 평균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평균 수명이 뭐 999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1000개를 뽑으면은 뭐 1002시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제. 그지? 그럼 이 나올 수 있는 이 표본 평균 있잖아. 999든 1002든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게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그 원래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놈에서 뽑는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뽑는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자, 표준 편차는 사실 분산의 루트 씌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식이고, 근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도대체 왜 저렇게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증명은 안 하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다 설명하거든.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예시를 들어서. 자, 예시가 여기는 예시를 지금 빼놨네. 자, 원래는 이제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해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2가 적힌, 3이 적힌 카드가 다 만약에 한 장씩 있어. 다 한 장씩. 뽑을 확률은 그렇게 따지면 3분의 1일 거야. 3분의 1. 주머니에 카드 3장이 있는데 1, 2, 3이 적혀 있다. 그럼 확률이 이제 3분의 1인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게.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이걸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로 묶어서 더해 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셈인 거잖아요. 이게 평균이 2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평균이 2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분산도 계산해 본다. 분산은 이제 얘를 제곱해서 밑에 거랑 곱하는 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로 묶어서 제곱해서 더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3분의 1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표준 편차도 내가 만약에 계산해낼 거야. 여기에 그냥 루트 씌워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은 얘가 3분의 루트 6 나옵니다. 유리화까지 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주머니에서 이 1, 2, 3이 적힌 것 중 하나를 뽑았을 때는 평균 2가 나오고 분산은 3분의 2,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근데 이제 내가 이 주머니에서 내가 2번 꺼낼 거야. 2번 선택해내서 꺼낼 거야. 2번. 그럼 2번 선택을 내가 만약에 해낼 때 처음 뽑은 수는 1, 2, 3 중에 하나일 것이고 당연히 나중에 뽑은 수도 1, 2, 3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가 처음 두 번째 뽑은 그 두 수를 평균을 낼 거야. 평균을. 그럼 그 평균을 낸 것에 대한 분포를 내가 한번 표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내가 처음 뽑은 거를 내가 이제 뭐 x1이라 가정하고 나중에 뽑은 거를 내가 만약에 x2라 가정해주면은 처음 뽑는 거는 1, 2, 3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뽑는 것도 1, 2, 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 뽑았으면은 평균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평균을 내가 다 계산해볼게. 이제 1, 2 뽑으면은 얘가 이제 뭐 1.5, 1, 3 뽑으면 2 이런 식으로 평균을 만약에 좀 채워 나가 주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이 다 계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평균에 대한 분포, 즉 x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x바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은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로 계산을 해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죠. 얘가.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분포를 만약에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은 1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분포에 대한 그 확률을 한번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x바가 즉 두 수의 평균이 1이 나오려면은 지금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요 한 가지밖에. 1이 등장하는 확률로 적어줘야 되니까 얘가 두 번 등장할 확률은 얘 제곱으로 계산되는 거 맞니? 얘 제곱으로? 그러니까 9분의 1이겠지. 9분의 1. 1.5가 등장하려면은 이 경우래. 그러니까 2, 1을 뽑든 아니면 1, 1을 뽑든 이라는 건데, 근데 2, 1 뽑는 경우의 수는 9분의 1 맞니? 곱해주니까. 근데 이건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2, 1 뽑는 건 9분의 1이고 반대로 1, 2의 순서로 뽑는 것도 9분의 1이야. 이건 별개로 보는 거야. 다르게 봐서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9분의 2의 확률인 거야. 9분의 2의 확률.
확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이제 1, 2, 2, 1이 있는데 이거 순서가 중요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게. 그렇게 나머지들도 한번 따져보시면은 만약에 얘가 2다. 그러면 뭐 1, 3, 2, 2, 3, 1이니까 1, 3은 이렇게 확률 곱해주시고 2는 얘 제곱해주시고 3, 1은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확률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9분의 4. 나머지도 만약에 채워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x바의 분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x바는 이제 뽑은 두 수의 평균에 대한 분포인 거지.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내가 만약에 평균을 계산해 본다. 평균을. 얘 평균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해보면. 똑같이 얘가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분산도 내가 만약에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분산 우리 원래 계산하는 방법처럼 뭐 위에 거 제곱하고 밑에 곱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그 공식이라고 써놨던 이 공식처럼 결국에는 계산이 될 거야. 직접 해보면은.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나눠주는 거니까 얘 2로 나눠줘가지고 3분의 1로. 표준 편차는 이제 여기 루트 씌워주시는 셈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제 직접 표로 이제 그려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확인해봐도 공식처럼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공식처럼 똑같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을 우리는 잘 외워놓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살짝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분포를 너네가 다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분포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확률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이제 보면은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뭐야? 요거잖아, 요거. 요거지, 그지? 요거지?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면은 그 일부를 가지고 뽑은 그 샘플, 그 표본 평균도 결국에는 정규 분포로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 m,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에 해당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따른다. 아까 그 공식에서 썼던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공식에서 썼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막 분포가 막 뒤죽박죽 나와 있어도 만약에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은 일부 샘플을 뽑은 표본 평균 x 봐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똑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정규 분포가 아니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은 일부 샘플에 대한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도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 기준은 이제 30으로 둡니다. 30 이상이면은 n을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n이 30 이상이면 뭐 대표본, 작으면은 뭐 소표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자, 그래서 표본 평균 x 봐도 결국에는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야. 추정. 자, 이제 추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제 그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뭐 과일의 당도를 조사해야 돼. 아니면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을 알고 싶어. 평균 몇 시간 정도인지. 근데 과일의 당도를 조사하고 싶은데 모든 과일을 찔러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지? 일부만 가지고 이제 전체는 한 이 정도쯤 당도가 나오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추측을. 그럼 그 추측을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추정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데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 샘플만 가지고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이 일부 샘플의 정보만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특성을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추측이니까 저게 100% 정확하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목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야. 정확도를 높이는 게.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거든.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 이제 우리 그 저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 이제 Z를 이제 우리가 했잖아. 만약에 0과 1.96 사이에 Z가 있을 확률은 이제 요거죠. Z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과 1.96 사이에 있을, 즉 이 넓이가 0.475래. 이 넓이가 0.475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이너스 1.96부터 그냥 1.96까지 양쪽 반대부호로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싶거든 지금. 그 확률이 0.95가 나온대. 0.95. 그럼 이제 양쪽으로 이제 대칭시켜가지고 여기도 보는 것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1.96으로. 그러면은 이 양쪽을 이제 동시에 보는데 이 넓이가 0.95야. 근데 Z를 이제 좀 풀을 거야. Z는 원래 표준화를 시키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Z를 저렇게 조금 풀어서 볼 거거든요. Z를 저렇게 풀어서. 원래 Z라는 놈은 어떤 주어진 확률 변수가 만약에 있었을 때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X바에 대한 평균하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로 할 것이기 때문에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로 놓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그냥 시그마로 나눴지만 여기서는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주면 Z를 다시 이걸로 이제 되돌려 놓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해주기 위해서 분모를 양변에 곱해준 거야.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제 가운데 요거 두 개 남잖아. 그래서 양변에 X바를 이제 빼줍니다. X바를 빼. 목표는 가운데 M만 남기는 게 목표야. 모평균 M만 남기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모평균 M만 남겨버리게 되면은 뭐 요렇게 나온대. X바 마이너스 어쩌고, X바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된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 근데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일부 샘플만 가지고 조사를 할 건데, 일부 샘플만 가지고 해서 전구의 수명이 몇 시간이 나왔어. 그러면 그 몇 시간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전체 모평균은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이제 95%인데 나오고 이제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추측을. 만약에 내가 이제 일부 샘플만 가지고 요런 평균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내가 봤을 때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겠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이제 이 값을 이제 가지고 추측을 해줘야 되겠지. 이 값을 가지고. 그럼 또 뽑다 보면은 좀 다르게도 뽑힐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제 얘는 이제 X바 1이고 만약에 X바 2인데 나는 또 다르게 표본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95%의 확률로 있겠다. 모평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란 말이야. 범위를 가지고 추측합니다. 자, 그렇게 범위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실내 구간을 내가 100번 관측했을 때 95% 확률의 의미는 100번 중에서 95번 정도는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100번 중에서 95번은. 자,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거고, 99%의 실내 구간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로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도 나와 있죠? 그림도. 자, 이제 내가 이제 뽑는데,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제 값이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내가 100개의 전구를 뽑으면은 그 100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이 뭐 어떨 땐 여기 있고, 어떨 땐 여기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범위를 만들어내는 거야, 범위를. 95%의 확률로는 이 범위에 있다, 이 범위에 있다, 뭐 이 범위에 있다, 이 범위에 있다, 라고 이제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추측을. 자,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은 이건 자주 나와서 좀 외워놔야 되는데, 자, 95% 같은 경우에는, 자, 표본 평균의 값이 스몰 x바로 나왔을 때, 스몰 x바 마이너스,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 m, 스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로 써줍니다. 한쪽은 마이너스, 다른 한쪽은 플러스로 써주시고.
99% 같은 경우에는 x바 마이너스 2.58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목평균 m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범위야.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수투에서 우리가 그 막 닫힌 구간, 막 열린 구간 이런 걸 배웠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2.58로 써주시면 되겠죠?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이제 그 괄호 표현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한다. 괄호 표현으로도.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조금 모순이 좀 약간 보일 수 있는 게, 그 애초에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거란 말이야. 왜 전체를 추측하겠니? 전체를 모르니까 추측하겠죠.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이 전체를 추측해 보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그 전체를 추측하는 이 신뢰 구간 식에 보면은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뭐니? 저게 뭐니? 저게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란 말이야. 내가 모집단을 몰라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내가 추측하고 싶은데, 전체를 추측하려면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야. 난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분자,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은 그 일부 뽑은 표본 표준 편차의 값으로 대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n이 충분히 크면은 어차피 그거는 무시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무시가 된다. 근데 이제 너네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뭐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지 표본 표준 편차인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웬만해선 맞을 거야, 이제 답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뢰 구간의 길이. 방금 전에 신뢰 구간 이거 쓴 거 있잖아. 그 길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거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그럼 아까 오른쪽에 있던 거에서 왼쪽에 있던 거를 빼주시면은 이 95%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99%는 2 곱하기 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여기서 그 1.96, 2.58이 이제 뭐냐면은 1.96, 2.58이 뭐냐면은 그 아까 앞에서 이 Z 처음에 나왔던 요식에서 아까 이제 뭐 Z가 이제 뭐 풀마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라고 했잖아. 그럼 아까 2.58이라는 값은 이 풀마 2.58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풀마 2.58 사이에 있을 확률. 당연히 그 Z로 표준화했을 때에는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요 확률값도 커지겠죠, 그죠? 요 확률값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뭐 1.96이라든지 뭐 2.58이라든지 요런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이제 결국에는 그 퍼센티지를 결정하게 되는 Z값이라고 보는 거야.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Z값. 뭐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Z값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이제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95%, 99%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니까 요 숫자가 커지는 거야. 요 숫자가 커지면은 당연히 값이 커지는 거니까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것으로 보시는 거고, 길어지는 거. 만약에 신뢰도가 일정하다. 이제 이 동그라미 친 그 값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분모가 이제 커지는 건데,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제 짧아진다. 로 보는 거야. 짧아진다. 저 값은 이제 짧아집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만큼 모평균이 내가 이제 추측한 신뢰 구간에 좀 들어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들어있을 확률이 높으려면은 당연히 그 신뢰 구간을 좀 넓게 잡아야 되지 않겠니? 모평균이 이제 좀 안 삐져나가게. 다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왜 길이가 짧아지는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제 점점 많이 뽑을수록 점점 더 이제 정밀해지는 거야.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이러한 곡선을 띠는 어떤 전구야, 수명. 전구를 내가 여러 개 뽑다 보면은 평균 근처에서 많이 뽑히지 않겠니? 평균 근처에서. 그리고 뽑은 것들을 또 평균을 내면은 웬만하면 평균이 엄청 가까워지게 뽑히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면은 뽑으면 뽑을수록 평균 근처에 있는 게 점점 많이 뽑힐 것이다. 평균 근처에 있는 게.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구간이 이제 좁혀지는 거야. 좀 더 정밀하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당구장 표시 마지막 내용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실내 구간 할 때 식 있잖아. 요거 있죠, 요거. 모평균은 m이고 표본평균은 x바인데, 이 식을 이제 양변을 이제 x바를 그냥 없애준 거거든. x바를 양변을 빼준 거거든. 그럼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 그럼 앞뒤에 남는 게 뭐 1.96이 어쩌고 이게 남죠.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저 m-x바라는 놈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얘는 이제 m-x바의 범위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아까 앞에는 그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도 이제 있던 거를 내가 이제 그냥 절대값으로 그냥 퉁친 겁니다. 절대값으로.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 있던 거를 그냥 절대값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이 값만 남게, 우변에 이 값만 남게 절대값으로 그냥 풀어준 거야. 거꾸로 이거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근데 여기서 K가 이제 뭐냐면은 그 1.96, 2.58의 역할을 하는 그 Z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5%일 때는 주로 1.96이 쓰이고 99%일 때는 2.58이 쓰이고 그러한 수치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연립해주면은 A, B 둘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A, B를. 그리고 빼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위에 걸 빼버리면은 B는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계산해보면 6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6분의 1이 나올 것 같아요. 6분의 1이 넣어서 A도 구해보면은 A는 2분의 1이 나올 것 같아. 해보면 A, B를 일단 이렇게 구할게. A, B를 그 이제 A, B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X바의 제곱의 평균까지 구해볼게. X바의 제곱의 평균. A는 2분의 1, B는 6분의 1이야. 자, 저 X바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 분산 이용해서 쓸 거야. 분산 이용해서. 그 VX바라는 놈은 X바에 대해서 자, X바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X바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럼 얘네 둘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얘네 둘을. 그러니까 일단 X바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도 X로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 뭐 N분의 뭐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잖아. 얘도 이제 그 원래 모집단의 평균 M이랑 같아 썼다 보니까 얘는 그냥 E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었고 저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만 알면은 요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그럼 요걸로 이제 계산해 볼 거야.
그럼 일단 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은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었고 분산만 계산해 보면 되는데 분산 계산해 보시면 자,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합니다. 그럼 3분의 1이고 또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이제 해주게 되면은 쟤는 이제 2가 될 것이고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주면은 제가 이제 6분의 9 해서 2분의 3이죠. 거기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지금 이제 6분의 11이었으니까 6분의 11의 제곱을 빼줄 거야. 숫자가 좀 굉장히 뭐 들어 보이는데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6의 제곱 36일 것이기 때문에 36으로 좀 통분해 놓으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70이고 얘가 이제 18 필요하니까 54 마이너스 121 이렇게 36으로 통분해 놓으면 몇이야 이거 126이고 138이니까 17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분산은 36분의 17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 요 식에다가 이제 우리는 표분의 크기가 2니까 두 번 이제 뽑는 거야. 두 번 뽑는 거니까 n을 2라고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n을 2 n이 2다 라고 이제 봐줘야 돼. n이 2구나. 그럼 n을 이제 2라고 생각을 해주면 식 다시 써볼게. 자, 2분의 그 다음에 분산이죠. 36분의 17인데 자, 2에다가 이제 자, x바의 제곱 마이너스 자, 평균의 제곱. 평균은 지금 얘가 6분의 11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 마저 해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저거 넘겨가지고 2x바의 제곱으로 정리해주면 이거 이제 72분의 1이고 17이고 플러스 36분의 121 요것만 계산 잘하자. 72를 통분해주니까 242에서 259 요게 답입니다. 요게 그냥 이제 계산만 잘 해주면 돼요. 계산만 이제 저 식들 공식들 같은 거 다 외워놔야 되고 공식들 같은 거 다 외워주시고 그냥 다 순수하게 계산으로만 잘 계산하자.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한데, 이 문제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x바의 표준편차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분산의 값이 an이다. 그 x바의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x바의 표준편차가 이제 얘잖아. 자, 요건데 근데 저거는 우리 뭐였었냐면은 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원래 모집단의 그 표준편차로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 근데 그 모 분산의 값이 an이다라고 나와 있어. 모 분산의 값이 an.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니 얘들아? 이렇게 봐도 되니? 너 뭐 한 건지 알겠니 저거? 분산에 루트 씌우면은 표준편차잖아. 그 표준편차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이게 우리는 8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n이 5일 때를 구하래. n이 5일 때. 그럼 n이 5일 때를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저건 이제 하나로 합쳐주시게 되면은 5분의 a5 해가지고 얘가 8이구나. 이거 a5 구할 수 있죠? 제곱해서 5 곱해주면 되겠지. 64 곱하기 5로 들어가니까 얘는 그냥 320으로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됩니다. 뭐 한 건지 알겠니? 해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뭐 없고 그냥 표준편차 아까 그 썼던 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표준편차 식만 잘 쓰자.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자, 또 넘어가시면 표본 평균의 확률인데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좀 짜증나는 문제야. 보면은 주머니 속에 뭐 1, 2, 3 몇 개 좀 적혀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다시 넣는다. 여기 이제 다시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꺼낸 거를 다시 넣는 거야.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다.
자, 그러면 이걸 두 번 반복했으니까 두 번 반복한 평균 x바의 확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일단 x의 분포를 먼저 확인해 줘야 돼. x의 분포. 처음에는 총 공의 개수가 이게 2, 3, 4, 9개가 들어있었고 숫자는 1, 2, 3이 지금 적혀 있었던 상황이야. 1, 2, 3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나 꺼낼 때에 대한 확률이 하나 꺼낼 때에는 9분의 2, 그 다음에 9분의 3, 9분의 4로 주어지는 거야. 이 확률의 총합이 1인 거야. 이 확률의 총합이 1. 그랬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이제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린 문제에서는 x바에 대해서 확인하래. x바에 대해서. 정확히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확률을. 그러면은 이 분포를 가지고 x바의 분포도 구해내야 돼. x바에 대한 분포도. 이것도 우리가 분포를 구해내야 돼. 근데 아까 보여줬지만 이제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뭐 x1, x2 잡아가지고 이제 x1이 1이 나올 때, 뭐 3이 나올 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각각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쓰는 거 있었잖아. 일단 이거 평균을 이제 여기다 씁니다. 바로 쓰면은 이거 1이고 1.5, 2, 1.5, 2, 2.5. 여기 이제 2, 2.5, 3.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x바가 될 수 있는 값들이고,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이제 1부터 1.5에서부터 2에서부터 2.5에서부터 3까지 구하는 거야. 확률의 총합 1 등장해야 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주의할 점이 이게 1이 나타나는 게 요 경우밖에 없잖아? 그럼 전체 9가지 경우 중 하나 해서 9분의 1로 하면 안 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1이 등장을 해줘야 되니까, 1이 등장하려면은 얘 있지. 이 확률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 확률을 가지고. 1이 등장해야 되니까 얘를 제곱한 것으로 해줘야 돼. 얘를 제곱한 거. 그럼 쟤를 제곱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일단 저 1, 1의 조합에 대해서 81분의 4가 되어야 되겠지. 81분의 4. 1.5가 등장하려면은 1.5는 이제 1, 2, 2, 1 뭐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한 거니까 1, 2나 2, 1. 그럼 1, 2가 등장할 확률은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겠지. 1, 2는 2, 1은 이제 반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쟤는 어차피 같은 확률을 곱하는 같은 확률을 더하는 거잖아. 1, 2는 이 순서로 2, 1은 반대 순서니까 2배로 해줍니다. 2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 그냥 다 곱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은 81분의 6에다가 곱하기 2에서 12. 이렇게 좀 바로 쓸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2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9분의 3이었기 때문에 한번 쓰자 그냥. 얘는 9분의 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2가 등장하는 거, 2. 2가 등장하는 거는 이제 1, 3, 2, 3, 1인데 이제 1, 3은 이제 요거지, 요거 1, 3. 3, 1도 이제 요거고 2, 2는 얘 제곱해주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저것들을 이제 다 더해줍니다. 일단 1, 3부터. 일단 1,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냐면은 2배에다가 9분의 2에다가 9분의 4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2 같은 경우에는 2는 얘를 그냥 제곱해주는 것으로 봐서 9분의 3의 제곱으로 볼 거야. 약분되는 게 사실 좀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어차피 우리 나중에 통분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 상태로 냅두고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주면은 81분의 16에다가 9를 더해가지고 81분의 25 이런 식으로 확률을 다 써야 돼. 이렇게. 그걸 이제 2.5가 될 때, 3이 될 때 똑같이 합니다. 2.5가 되는 거는 이제 2, 3 가지고 하는 거니까 2, 3 가지고. 그럼 2, 3이 나오는 거는 이제 9분의 3, 9분의 4니까 저것도 2배 해줘서 가지고 9배로 9분의 3, 9분의 4. 얘는 이제 24.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81분의 24. 자, 3이 등장하는 거는 3은 이제 얘를 그럼 제곱해 주는 거잖아. 9분의 4를 제곱해 주는 거니까 얘는
3 등장하는 거. 얘는 9분의 4를 작업하자. 그래서 81분의 16입니다. 그럼 얘네를 다 더해서 1이 나오는지도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꼭. 다 더하면 1이 나올 거야. 더해주면 1이 나옵니다. 검증까지 꼭 해야 됩니다. 검증까지. 일단 문제에서는 2보다 큰 확률이니까 2보다 큰 확률은 이제 여기 오른쪽 봐줘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 얘네들의 합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81분의 40으로.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81분의 40으로. 알겠니? 81분의 40. 해주시고. 그래서 이 표 만드는 걸 잘해야 돼. 이 확률 적는 거 잘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 4번. 정규분포 느낌 나왔는데. 자. 보자. 보시면. 두 가지 그 x, y라는 게 있어. 정규분포 요놈을 따르는데 크기가 16인 거 추출하겠다. 정규분포 요놈인데 크기가 9인 거 추출하겠다. 각각의 표본 평균 x바, y바로 나와 있을 때 어떤 확률을 더하니까 1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p 자 x바가 작거나 같다 57. 그 다음에 p y바가 크거나 같다 26. 요걸 더해준 게 1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이거 표준화 해줘야 되거든. 표준화 할 거거든. 그럼 표준화 해주면 평균을 빼야 되는데 x반은 평균이 몇이냐면은 이해 잘해야 돼. 원래 모집단이 이걸 따르잖아. 그러면 저 65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거고 이게 이제 65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 대한 그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지금 주어진 거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x바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써먹어야 되거든. 표준화를 할 때. 그러려면은 x바의 평균이 뭔지 알아야 돼. x바의 평균은 뭐였습니까, 이거? 이거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저거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여기 뒤에 표준 편차에서 있을 거야.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그 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제 계산해 버렸거든요. 여기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x바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조금 달라진다. 평균은 사실 원래 거랑 똑같은데 표준 편차는 조금 달라진다. 표준 편차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해줘야 돼.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줄 거야. 요거 가지고. 그럼 y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얘들아. y도 이제 그 y의 평균은 지금 이제 30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표본 평균 y바의 분포로 봐주면 원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y바의 그 표준 편차 해주시게 된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3분의 6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해줄 때는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루트 n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표준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밑에 정보를 가지고 해줄 거야. 밑에 정보를 가지고. 그럼 x바 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65. 자, 57 마이너스 65인데 여기서 나눠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저 4분의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에 대한 것으로 표준화해줘가지고 이제 y 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y 바의 평균이 몇이야? 30.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6 마이너스 30 해주시면서 여기는 이제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2로. 이걸 계산한 게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각 확률에 대해서 그냥 표준화를 각각 지금 해주고 있고 표준화를 마저 계산한다. 표준화할 때 원래 확률 변수가 들어있던 부분은 뭐로 바뀝니까, 이거? 얘는 Z로 바뀌게 되는 것이야, Z로. 그럼 Z로 이제 바뀌고, 얘가 이제 이거 거슬러 올려 보내게 되면은 얘가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2. 여기는 이제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지. 이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야. 이 확률의 합이 1이구나. 그럼 Z에 대한 분포를 많이 그려주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이제 큰 쪽의 확률이 있을 건데, 지금. 근데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얘랑 더하니까 1이래. 지금 이 분홍색이 이 확률이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내가 초록색으로 할게. 이 확률이랑 분홍색이랑 더하니까 1이니까, 이 Z가 왼쪽을 또 향하잖아. 그러면은 이 왼쪽을 우리가 더했을 때 1이 되려면은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봐주면 되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 초록색의 이 값이 그럼 몇이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2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2랑 1치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왜냐면 이렇게 놔줘야지만이 초록색, 분홍색 더해서 전체 확률 1 나오게 되는 거잖아? 전체 확률 1. 그래서 이 값을 마이너스 2에 대응을 시켜버려야 돼, 대응을. 저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시그마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16이 나옵니다. 16. 일단 시그마까지는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이 오른쪽 전체랑 이 나머지 전체를 이제 해주려면은 결국 같은 Z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얘가 최종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X바가 60일 이상일 때를 구해주래. 이거는 그냥 표준화하는 거니까 X바에서 저 평균은 아까 X바의 평균이 65였거든요. 65 빼주고 우변도 빼주시고 그냥 표준 편차가 아까 4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이제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는 또 4란 말이야. 4 계산해주면 4로 이제 나눠주다라는 거죠. 4로 요거만 마저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여기까지. 그 Z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 정도를 마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알고지? 그럼 마이너스 1 확률 가지고 이제 요거 봐줘야 되겠네. 요거 3413 봐줘야 되는 거 맞니? 3413 이게 마일부터 0까지로 계산했을 때 여기가 이제 3413이니까 나머지는 오른쪽 전체가 0.5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8413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8413 8413으로 해줘야 돼. 알겠지? 응. 그래서 좀 계산 좀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였고 자 그리고 자 필수이지 5번 이거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잘 봐야 돼. 이거 그 행복 농장에서 생산되는 자두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고 싶은데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의 무게가 4.8kg 이하라고 돼 있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뭘까? 주목해야 되는 거. 자두 하나는 평균이 50g인데 근데 100개를 가지고 포장을 한대. 한 상자로 만든대. 근데 자두 전체의 무게가 4.8kg이래. 4.8kg. 자두 하나의 무게는 50g이래. 뭔 차이가 있니? 0.2g 0.2g 부족하다. 일단 단위가 안 맞잖아. 일단 단위가 안 맞잖아. 지금 처음에는 자두 하나 무게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는 자두 전체의 무게라며. 자두 전체의 무게. 그러니까 그 자두 하나에 자, 첫 번째 내가 뽑을 거야. 자두 100개를 내가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자, 첫 번째 자두의 무게가 X1이야. 두 번째 자두의 무게가 X2야.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100번째 자두의 무게가 X100이야. 이게 지금 몇이 나온 거야? 이게 지금 4.8kg이 나온 거야. 4.8kg. 이거 알겠니? 응. 눈 크게. 그러면 우리 이 단어는
항상 x 바로 계산하거든요. 그 평균으로 계산할래, 평균으로. 그러니까 이 합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알아서 나누기 100을 해야 돼. 나누기 100을. 이게 문제들에 따라서 다르거든. 이게 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x 바로 주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합이 주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걸로 나눠야 돼. 반드시 나눠야 돼. 이게 뭐냐면은 그 뽑은 100개의 평균 x파야, 이게. 이게 x파야. 이게 x파. 알겠니? 그래서 자두 전체의 무게가 4.8 이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은 이거 나누기 100 해주면 얘는 이제 0.048kg인데 그램으로 단위 바꿔주게 되면 얘가 48g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두 전체의 무게가 4.8kg 이하라는 거는 그 100개의 평균이 48 이하로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100개의 평균이. 자두 100개의 표본 평균. 자두 100개의 표본 평균이 48g 이하.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합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저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줘야 돼. 반드시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바가 48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x바가 48 이하일 확률. 요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합으로 주어질 수 있고 문제에서 아니면 바로 x 바로 주어질 수도 있어. 이 문제는 합으로 주어졌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서 확률 계산해줘야 돼. 요렇게 계산해줘야 돼. 알아서 바꿔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 이거를. 반드시.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그 표준화 하고 이제 확률 계산해주면 끝나는데. 일단은 x바의 평균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자두 한 개니까 이거는 x란 말이야. 확률 변수 x. 100개의 평균은 x파고. 그러니까 지금 x의 평균이 뭐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냐면은 문제에서 50. 그 다음에 그 x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지금 10이라고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x바가 중요한 거. x바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그래서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한 50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게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이야. 요렇게 계산해줘야 돼. 요렇게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위에 있는 정보 가지고 표준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정보 가지고. 요거 가지고 표준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Z로 계산해 보시려면은 일단 평균 50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표준 편차 1로 나눠주는 것까지 일단 1. 마저 써보시면은 여기 이제 Z가 이제 뭡니까? Z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갔다. 그럼 이거 또 표 보면 할 수 있겠죠? 표 보면은. 표를 봐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보다 더 이제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0과 2 사이의 확률을 그럼 봐줘야 되는 거니까 0과 2 사이의 확률 4772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4772. 그럼 나머지로 확률이 몇이겠니? 여기는 228이죠? 0.0228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농장에서 생산된 50만 개의 자두를 한 상자에 100개씩 포장한다. 그럼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상자가 몇 개냐? 할 게 많구나, 참. 이게 100개가 한 상자인데 50만 개야. 그러면은 이 상자가 총 몇 개 있는 거니? 상자가? 이 상자가 그럼 5,000개 있는 거 맞니? 나누기 100 해주니까. 그럼 결국 5,000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확률로 불량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확률을 곱해주신 게 진짜 답이 되겠지?
이 전체 개수에다가 그 분량 확률을 곱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몇이야 이거? 114 맞네. 114 114로 해주는 거 맞니? 맞니 이거? 114? 뒤에 0 하나 더 붙지 않나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맞지 이거? 이거 계산하면 끝나겠다. 114 맞니? 11.4 나온다고? 11.4? 너무 적은데? 그래서 이거 만 곱한다 생각하고 만.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114. 만분의 2. 네, 만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원래 그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은 5 곱할 때 바로 안 되면은 곱하기 만 한 다음에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어 문제는 내가 그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옛날에 그 수능에서 이 범위가 시험 범위였을 때 이 단어는 틀리면 호구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지. 호구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이 단어는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필수예제 요 정도 난이도가 그나마 이제 시험 난이도랑 비슷하거나 이게 살짝 어렵게 나온 편이야.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 풀면은 안 된다 이거야. 이것도 못 풀면. 근데 이걸 풀 수 있으면은 내신은 그렇고 수능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절대 요 단원에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단원에서는. 자, 보면은. 자, 이제 전구 나왔는데, 이게 전구. 전구의 수명이 평균 1000시간, 표준표차가 400시간이다. 자, 이제 임을 추출할 건데, 표준 평균 X바에 대해서, 자, 요 확률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자연수연의 최소값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래. 이 단어는 항상 표준화를 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표준화를 함으로써. 표준화부터 할 거야. 표준화부터. 근데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지금 1000인 것이고, 확률 변수 X는 얘가 지금 1000인 것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표준 편차가 지금 400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거 표준화해 주려면은 X 바로 해줘야 되잖아. X 바로. X 바로 만약에 들어가 주게 되면은 얘는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나온다?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4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거 가지고 합시다. 저거 가지고. 자, 그럼 해보자. 이거 가지고. 자, 표준화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미 평균을 뺀 상태야.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로 이제 나눠줄 건데, 절대값 x바 마이너스 1000 나누기 자 루트 n분의 400 여기도 이제 20인데 나누기 해주시고 루트 n분의 400. 자, 이 확률이 0.8보다 크거나 같을 n의 범위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야. 풀어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가운데는 z로 바뀌는데 얘는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그래서 얘는 절대값 z야. 절대값 z. 그리고 이거 번분수로 이거 처리가 되니까 약분 들어가면 20이 또 남아서 20분의 루트 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0분의 루트 n.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z 바니까 양쪽 확률 보는 거지. 양쪽 확률.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z가 이제 20분의 루트 n. 이 확률이 0.80 이상이고 싶다 이 얘기인데, 이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0.80 이제 양쪽을 보는 겁니다. 양쪽을. 근데 0.80에 대응되는 이 값이 보입니까? 0.80을 보려면은 어떤 걸 봐줘야 될까? 0.80 어떤 걸 봐줘야 되니?
내가 양쪽을 보니까 2배 해준 걸로 요거로 봐줘야 돼, 요거. 요게 좀 보여야 돼, 요게. n분의 루트 22 1.5 그쵸. 왜냐면은 지금 저기에 의하면은 Z가 이제 1.28일 때 있잖아. Z가 1.28이고 여기 반대편 마이너스 1.28일 텐데 요렇게 가운데 잘라놨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0.4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0.4로 요렇게 떨어지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주어진 확률이 더 크려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하는 저 값이 20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얘보단 더 커야 되는 거잖아. 더 오른쪽에 위치해 줘야 되는 거니까. 계수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게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풀면 됩니다. 1.28이 더 작거나 같구나. 20분의 루트 n보다. 루트 n이 2.56 25.6 이상인데 이걸 제곱 제곱해야 돼. 제곱해. 250 이거 제곱하면은 뭐 10분의 뭐 256이니까 이거 제곱 하나 치면은 이거 65,536 나올 거야 이거. 2에 16제곱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이제 655.36. 656인가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656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656까지. 요게 2의 16제곱이다. 2의 16제곱. 2의 16제곱이야. 2의 16제곱. 2에 10 근데 컴퓨터 좀 다뤄봤으면은 이건 알걸? 컴퓨터를 안 다뤄봐서 아, 오케이. 컴퓨터 다뤄봤으면은 이제 그 막 2의 막 4제곱 단위로 떨어지는 그 수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컴퓨터를 좀 다뤄봤으면은 막 컴퓨터 막 용량 이런 거 따질 때 뭐 이런 거 좀 자주 나오거든, 이런 거. 그래서 컴퓨터를 다뤄봤으면은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만 아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 7번. 자,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핸드폰 사용 시간 평균이 M이고 표제표차가 이제 3시간인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뽑았다. 그래서 95%로 나는 조정을 하고 싶다 라는 문제야. 첫 번째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공식화 해놓은 그 식이 있었어. 그 뭐였었냐면은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제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그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2 곱하기 그 다음에 95%에 대한 요 Z값 1.96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3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자 마저 계산해보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5분의 3인데 마음에 안 들잖아 일단. 뭐 해야지. 자 그러면은 천천히 계산하자 그냥.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계산을 좀 요령 있게 하려면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분의 6으로 만들어 놓고 10분의 6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곱해주면은 얘가 몇이야 이거 3.92 곱하기 6 나누기 10 몇이야 이거 이게 몇이니 이거 8, 6에 48 52고 그 다음에 이제 4, 6, 24 23.52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몇이니 이거 2.35이 나오니 실제 너네 계산할 땐 잘 해봐 얘들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다. 잘 계산해봐. 알겠지? 잘 해봐. 원래 이 단원이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옵니다. 숫자가 더럽게 나옵니다. 자 2.35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주의할 게 있어. 이게 나는 지금 계속 95%는 Z값을 1.96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왜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0부터 1.96까지가 475면 그 반대편 마이너스 1.96 있잖아요 얘들아.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그냥 1.96까지는 얘는 그러면은 2배 해가지고 0.95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을 다르게 줄 때도 있어. 뭐 계산 편하라고 얘를 2라고 줄 수도 있어. 2라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제. 문제를. 익숙함에 속아서 내 점수가, 내 등급이 떨어지면 안 돼. 알겠지? 잘 읽어야 돼, 이거. 웬만하면 1.96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숫자로 줄 수가 있어. 잘 보시고. 7-2번. 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값은 아까 앞에서도 공식화해서 했었는데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사실 빠진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그냥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3입니다. 앞에 공식 보면은 얘는 2배가 되어 있고 얘는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까 위에서 구한 거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그냥 나누기 2. 원래 나누기 절대값 n-x가 절 봐봐. 의미가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아까 앞에서는 k로였는데 여기서 1.96이야.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좌변이야. 근데 그 차는 아무리 이제 커봤자 얘 이내에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인 거야. 얘가 최대값인 거야. 범위가 애초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나누기 2 해주면 몇이니 이거? 1.176 나오니 이거? 이렇게 나오니? 네,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네, 이제 수특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 더 있니? 네. 수특도 봐야 되는데. 부조리니까 하나. 자 보자 일단. 자, 필수 이제 8번. 7번까지 줄 알았는데 8번이 있었네. 자, 합답형. 이것도 문제에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신뢰도가 A일 때는 길이가 L1, B일 때는 L2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제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식은 지금 90 지금 추측하는 게 이게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K라고 쓸게. 95%일 때는 얘가 아까 1.96이었고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쓰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인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식이야.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식.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n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짧아진다. 얘는 틀린 거. 분모가 커지게 되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것으로 봐주고 니은은 A가 95, N이 100일 때는 과연 무엇이냐? 95%에 대한 거니까 얘를 1.96으로 한번 보겠다 이 얘기거든. 1.96으로. 그 다음에 이제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과연 요걸 계산해 주신 게 0.4 시그마이겠느냐? 뭐 요런 걸 계산해 내는 거야. 요런 거를. 그럼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봐봐. 이거 앞에 거 계산하면 3.92니까 3.92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계산해 내는 건데 뭐 10 곱해본다 치면은 양변에 3.92c 양변에 10 곱해준다 치면은 이건 식이 안 맞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틀린 거 일단. 니은은 틀렸다. 마지막 디귿은 이제 B가 A보다 이제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신뢰도는 이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커지면은 아까 이 값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그러면은 몇 번입니까? 디귿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3번. 확인 됩니까? 네. 끝난 게 아니고 뒤에 해야 돼. 네. 수특이 여기 있어. 네. 수특도 우리 좀 해야 됩니다. 수특도. 자, 수특. 수특은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빠르게 진행을 할게. 일단 여기는 이번에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어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6시 전에 가고 싶잖아 얘들아. 그래. 나도 그래. 자, 자 보자. 일단 이제 1번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이제 주어져 있고 여기서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이런 식 필요하겠지, 그지?
일단 어떻게 좀 이제 흐름 잡고 해야 되는지만 쓸게 얘들아. 여기 A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는 확률의 총합인 1이다. 이런 식이 일단 필요하겠지?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요런 정보가 더 주어져 있어. 일단 X가 2 이하일 확률인데 2 이하일 확률은 얘네 둘이 더하는 거 맞니? 얘네 둘이 더하는 거? X가 2 이하일 확률이니까 2보다 왼쪽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X바가 3일 확률이야. X바가 3일 확률인데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이 6인 거 찾는 거지. 그럼 6인 거를 찾으려면은 그게 2, 4하고 자리 바꾼 4, 2하고 3, 3만 가능하지 않겠니? 그럼 이 확률을 다 한번 찾아보자. 아까는 표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일단 2, 4가 나올 확률은 얘네들이 곱해주는 거고 4, 2도 물론 같은 확률일 거니까 얘네들은 아울러서 2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B로 볼 거야. 3, 3도 이제 마찬가지야. 얘 제곱해 주는 거니까 4분의 1의 제곱으로 계산해서 16분의 1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냐면은 얘네를 이제 더해 주신 게 X바가 3일 확률이 되는 거야. 두 수의 평균이 3일 확률이 되는 거야. 두 수의 평균이 3일 확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여기 이제 넣어주면 이게 나오겠죠, 뭔가 또. 이걸 또 풀고, 이걸 또 풀면은 뭐 나오겠죠? A, B 정리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돼. 계산은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X바 요거씩 세워주는 걸 잘 해줘야 돼. X바씩 잡는 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합이 6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조합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그 분산에 대해서 구해주는 건데, 얘도 간단해. 여기 Vx 바 구해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근데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은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마침 제곱의 평균은 줬기 때문에, 9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9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근데 표본의 크기가 4라고 또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4라고 쓸게요. 얘들아 4라고. 그러니까 평균만 결국에 알면 되겠지. 평균만. 이제 이 상태에서 평균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써야 되는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4분의 1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뭐 요런 식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좀 식으로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는 제곱한 놈의 평균이기 때문에 위에 걸 제곱해서 밑에랑 곱한 거를 싹 다 더해주신 게 저 9가 나온다 라고 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립해서 푸는 거지. 얘네들이 연립해서. 계산만 좀 잘 해주면 나오겠죠? 계산만 잘 해주면은. 그 계산만 잘 해보세요, 이거. 이제 B가 이제 여기 좀 적기 때문에 여기서 B를 구해 버려가지고 대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거야. 여기다 대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제 좀 흐름 잡고 해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자, 어느 쇼핑 사이트 고객 한 명이 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이 12분, 표지표자 4분이다. 근데 요런 거 막 실생활 이제 정보 이제 갖고 오는 이런 문제는 저게 그냥 실제로 아무런 수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평균적으로 12분 정도 머문대. 평균 정도로. 자, 그러면은 25명이 이제 머무는 시간이 표본 평균이 13.6분 이상이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구해주라는 거야, 요거를. 표준화해 줘야 되는데, 이제 표준화해 주실 때, 그 X바의 평균이 뭐냐? 이거는 원래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해내는 거였는데, 자, 표본의 크기가 25명입니다.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가 아까 4였죠? 4. 요걸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래서 이제 요 계산 마저 끝내보면, 왼쪽은 Z고, 오른쪽은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네, 좀. 1.6이고, 요거 이제 5니까
다 계산해보면은 얘가 이제 2가 나오게 될 거야. 해보면. 2. 다 해보면 저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0.0228.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만 그냥 잘 해주시면 되고, 계산 잘하자. 자,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 이제 범위 가지고 하는 건데, 컬링 스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실내 구간의 길인데, 실내 구간에 지금 주어져 있어요, 지금 애초에. A에서부터 20.03 사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거든. 실내 구간은 이 왼쪽이 뭐가 오냐. 그 X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1.96, 1.96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이게 오는 거거든,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플러스가 오는 것이고, 플러스가. 그러면은, 문제에서 X바가 주어진 거야. 64개를 내가 이미 추출할 건데, 평균 X바가 19.96이다. 라고 지금 주어진 거거든, 지금. 그러면은, 얘 20.03이라는 요 수치는 저 19.96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뒤에 1.96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64점. 시그마.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준 게 요거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몇이어야 됩니까, 얘가? 이거 얘네 둘의 차이로 보면 되니까. 얘가 0.07이면 되니? 0.07? 0.07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이게 또, 이게 좀 보이면 좋겠는데, 이거 곱하기 28 하면 얘 나올 거야. 곱하기 28 하면. 해보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8이니까 8분의 28 시그마가 1. 시그마 계산해 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보시면. 뭐 해보면 나올 거야 이게. 7분의 2. 근데 문제에서는 7 시그마 구하는 거니까 7 시그마는 2고 요거 2고 A는 이제 생각해봐. 지금 A는 요거는 19.96에서 방금 전에 요게 이제 0.07이었으니까 0.07을 빼준 19.89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19.89. 요거 알겠습니까? 19.89. 19.89에서 결국 2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21.89. 이렇게 답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두 문제만 빨리 합시다. 두 문제. 네, 두 문제. 오, 6시. 빨리 끝낼게. 근데 가장 어려운 두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쉽고, 일주일 근무 시간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시간인데, 그 36명의 평균이 38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문제에서 구하니까 0.933이래. 요거래, 요거. 그러면 일단 뭐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일단은 그 평균 빼줘야 되는데, 평균이 지금 미지수입니다, 평균이. 모평균이 미지수여서 미지수로 냅둬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 나눠주실 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로 계산해 줄 거야. 자, 요게 이제 9332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럼 마저 계산 끝내보면은 왼쪽은 Z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6이기 때문에 이거 역수 5분의 6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좀 써볼게. 그래서 우리는 저 933이라는 확률을 한번 표에서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933이는 요거로 볼 수 있니 얘들아? 1점으로 저거랑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은 933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자, 여기 1.5일 때와 마이너스 1.5일 때로 봐주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933이죠. 433이죠. 433이. 나머지 전체는 0.5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두 색깔을 더하면은 933이 나오니 933이 933이가 나오게 되겠죠. 933이가. 그러니까 요 Z값 요거는 어떻게 잡혀야 되냐, 요거로 잡혀야 되는 거지. 요걸로
얘가 요거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뭐랑 같냐면은 저기 나와 있는 5분의 6에 38 마이너스 m. 요걸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걸 풀어보시면 돼요. 뭐 하면 뭐 m 값 나오겠지, 이제 풀어주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거 3점이죠, 3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천천히 쓰면 됩니다. 얘도,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건데, 95%로 추정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자, 100대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또 다르게 이제 뽑는데, 400대를 추출하는데, 99%로 이제 신뢰 구간 추정하니까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추정을 지금 2번 한 거야. 그 추정 2번 한 거는 뽑은 그 자동차 대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신뢰도 퍼센티지도 지금 이제 다르게 뽑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보가 이제 몇 가지가 주어져 있어. 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 거야. 이런 정보들이. 그럼 얘도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첫 번째, 여기를 이제 보시고, 여기를 이제 봤을 때는 100대를 이미 추출하니까 n이 100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 지금 A, M, B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 A라는 놈은 원래 이제 요 평균 X1에서 이제 95%에 대한 이제 그 신뢰도 값인 1.96을 이제 가지고 요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나온 값일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B도 이제 마찬가지일 건데, B는 이제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야, 플러스로. n이 100일 때에는 이런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n이 100일 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상황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n이 이제 400일 때인 것이고, 그 다음에 CMD니까, CMT. 자, 이때는 이 두 번째 상황은 X2가 이제 평균이고, 자동차 400대니까, 또 99%니까, C는 X2 마이너스 2.58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루트 400분의 시그마. D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해주셔가지고 잡아주시면 돼요. 플러스로 이렇게. 이렇게 ABCD를 잡아볼 수는 있어. ABCD를. 잡았으면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저기 말하는 저걸 다 그냥 쓰면 됩니다. A가 C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C랑 같다.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같다라는 식을 한번 쓰는 거지. 같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루트는 처리해주고, x2 마이너스 2.58 곱하기, 이제 20분의 시그마. 요 식은 이제 써볼 수 있잖아, 요 식은. 또 이제 얘네 둘이 뺀 게 또 1.4라고도 주어져 있으니까, 1.4. 여기서 이제 얘를 적절히 이양해주면은, 얘네들을 자리를 잘 바꿔주시게 되면은, 저 x1 마이너스 x2, 얘가 아니라 얘를 바꿔줘야지. 이제 얘네들이 자리를 잘 바꿔주게 되면은 저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니? x1 마이너스 x2. 그래서 x1 마이너스 x2가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1.96에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에 20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1.34라고 이제 주어지는 거야. 이거 풀면은 시그마 나오겠죠? 풀면은 이제 시그마가 이제 또 나올 것이고, 시그마 이제 찾았으면은 이제 문제에서 B-A 찾는 건데, 시그마 찾았으면은 결국에 이제 이거,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이제 2배에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준 게 답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